설계 공부를 하시는 우리 ANU 대표님께서 건축하고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소개받은 ANU 건축의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설명 순서는 현황 분석 전략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안. 지금 이제 2030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1종 주거지에서 2종 주거지로 중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체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지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정비계획안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그거에 따른 이제 건축계획안,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비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순부담이라고 해서 기부 체납을 어떻게 하고, 그 기부 체납이 단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오게 돼서 저희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동영상을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대지 면적은 한 5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비행안전 제5구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 다 이제 그 건설하시는 걸 보시면 최고 층수가 거의 15층 미만으로 다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안전 제5구역 때문에 그런 높이에 대한 규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저희 대상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조금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매구역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동측으로 수원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그 수원천에 있는 그 단지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수원천과 연결된 이제 녹지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저 수원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동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참패도 가져야 되고 소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녹지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보시면 저희 단지가 이제 원래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세대호 상지구를 받았을 때는 두 개의 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천을 끼고 좌우측으로 이제 두 개가 돼 있었는데, 우측과 이제 좌측은 이제 별도로 가는 것처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단지가 1000세대가 못 넘습니다. 이제 그 자칫 단지 혼자 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주변을 보시면 거의 이제 2000세대, 3000세대, 1000세대 이상짜리 단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규모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바로 옆에가 이제 그 해골 아파트 이제 860세대인데 저거보다도 저희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000세대 이상의 그 대단지랑 좀 경쟁을 하려면 좀 단지 계획이 좀 경쟁력 있게 우리 단지의 가치를, 중후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업성을 위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종으로 종상향이 시작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역 내부에 인접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이 공원이나 녹지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좀 더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주변에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주변과 차별에 대한 특화 계획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그 통틀어 그 정비 계획안을 좀 합리적으로 좀 수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이따가 이제 그 변호사님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비 계획안을 좀 살펴보면 저희 대상지가 지금 그 한 5만 회대, 지금 보이시면 그 공동주택용지가 한 33,364회대, 그다음에 도로 한 50, 그다음에 공원 6,600, 경관녹지 그 동측에 있는 수원천에 버퍼를 공간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경관녹지를 좀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측에는 소음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완충녹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비 기반 시설이 한 15,676개 정도 나가서 보시면 우리 대지에서 너무 많은 그 정비 기반 시설이 나간다고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 대상지의 국공유지가 12,868회에 있습니다. 이 12,868회는 그대로 대토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상지 내부에 이렇게 그 도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로들을 저희는 기존의 도로들을 이렇게 녹지와 공원으로 이렇게 바로 이제 대토를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렇게 남측의 공원과 동축 경관녹지, 북축 완충녹지를 계획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측 공원은 우리의 앞마당처럼 햇빛이 드는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남쪽에 배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소음, 먼지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녹지 공간을 마련하고 여기가 이제 경사로로 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가성을 올라가는 녹음하는 중이라서. 그다음에 이 경관녹지는 수원천에서 이루어지는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수원천을 바라보는 조망이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적으로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천을 조금 더 조망하는 부분이 조금 더 환경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경관녹지 부분을 여기 동쪽에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 체계를 따져보면 저희가 이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2종으로 이제 종상향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에 의해서 종상향을 할 때 8%의 의무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용적률을 200%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용 230까지 갈 때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은 저희가 8% 의무 기부 체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녹지나 이런 공원들을 이렇게 선을 긋고 하다 보니까 한 0.17%가 조금 더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에서 상한이 0.51%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250까지가 이제 상한 용적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더 이상 토지를 내서 250%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토지를 기부 체납하고 근데 이제 더 이상 토지를 내놓게 되면 사업성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대지 면적 갖고 전체 연면적 분양 세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토지를 많이 내놓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원시 조례 도시환경주거정비법 조례에 의해서 50% 용적률이 올라가는데 19%에 대한 50%는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고 50%는 분양주택으로 가는 거니까 토지를 내놔서 250%를 가는 것보다 분양주택을 더 많이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성에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준을 그렇게 잡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기준 용적률에서 허용 용적률을 올라가는 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 세 가지 항목을 적용을 했을 때 3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녹색 건축하고 건축물 에너지, 그 다음에 생활권 내 주변 기반시설 저희가 이제 공원, 토원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어차피 녹색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저희가 30%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허용 용적률은 23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부담률 최소 적용 8%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0.17%를 부득이하게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0.51%의 기부 체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30에서 249.54까지 저희가 이제 용적률을 확보했는데 19.03%를 임대주택 반, 분양주택 반 이렇게 세대수를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계획안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 법적 상한 용적률은 249.5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계획안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토지 이용 계획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최대 이제 250% 용적률을 차지하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좀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 세대수는 772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49.54%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 세대가 저희가 이제 건립하는 게 이제 84세대고요. 저희 이제 분양은 여기 조합원 포함해서 688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수변부에 있는 여기 앞부분에는 일부 펜트하우스가 5세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저층부에는
테라스 하우스가 여기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배치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초기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원에 이제 남측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경관녹지가 이제 그 동측에 있고 완충녹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조성을 해서 이제 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저희 단지랑 연속성 있게 저희 단지의 광장이든 마당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계획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으면서 이렇게 배치 계획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로. 그다음에 이제 세교 그 3지구 만에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쨌든 청년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이제 기본적으로 남양 조건을 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프리미엄은 남양 조건에 대한 극대화 배치 계획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집 앞마당 같은 공원 녹지 계획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주거지로서 이제 디자인 성격, 테라스 하우스라든지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세대 남양 세대로 동남 동서 이렇게 남양 세대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천변에 있는 세대들은 수원천이 다 조망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저쪽 그 학교 쪽에서는 수원천을 조망하기에는 요 사이사이로 이제 좀 이렇게 사이사이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그 비행 안전 그 구역 때문에 사실 높이가 올라갈 수 있다면 저희가 수온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이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높이가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유리하게 15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내 집 앞마당 같은 이제 공원 우측에 여기 보시면 남측에 공원을 둔 이유가 이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에 공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 공원의 위치는 저희가 배치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남측에 두는 이유는 공원은 햇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계절을 가져 있기 때문에 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원에 햇빛이 잘 들어와야 눈도 빨리 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추운 겨울에도 햇빛을 많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녹지가 춥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좀 더 다양한 그 식호수 공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원을 남측에 둬서 그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변구에 있는 주등의 특화 부분입니다. 이제 저층부에는 이렇게 테라스 하우스로 이제 특화 세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수원천을 조망하는 게 이제 1층 세대나 2층 세대 같은 경우는 좀 그 세대 내에서 하기가 이제 높이가 얼마 안 올라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저층에 대한 이제 특화 부분이 단지의 프리미엄적으로 이제 좀 작용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층에는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개의 펜트하우스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수원천을 조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그 남측에 조망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위세대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 이제 모든 단위세대를 지금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야 되면 그 소유주분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선호하는 커뮤니티, 그다음에 선호하는 평형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그 유니트는 사실적으로 이제 기본 타입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84 타입의 기본이 환상형 구조의 그런 단위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꼬대기 환상형 구조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꼬대기 환상형 구조가 발코니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수납 공간이 가장 극대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층에 있는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위에 이제 지붕이 없기 때문에 테라스를 이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84 타입에서 얘도 포개는 똑같지만 조금 더 저층에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테라스로 계획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세대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단지가 조금 더 단지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되게 좀 더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테라스 하우스,
뭐 펜트하우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사업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테라스 하우스는 10세대고요. 펜트하우스는 5세대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제 좀 더 그 소유주분들의 니즈에 맞게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저희가 만든 기본적인 전체 조각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직 그 소유주분들의 어떠한 의견을 반영한 조각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지역에서 뭔가 특화되고 그다음에 그 내교 세류가 생기가 조금 더 이런 토지공획적인 측면이나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회사 소개를 동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그 재개발 이런 그 사업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한강변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리고 파크부터 해서 원밸리, 그다음에 제가 그제 기사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거래가 가장 높은 단지 3위가 나인원한남, 아크로리고 파크, 원밸리인데 제가 쑥스럽지만 저희 회사가 다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아크로리고 파크하고 원밸리를 제가 기획서부터 중고까지 다 설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수원 매교도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정말 수원 내에서도